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 이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학사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빌려서 한번 예, 강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시나요? 행복. 행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럴 때 이게 좀 행복인 것 같다. 만족감, 기분 좋음, 그리고 편안함, 웃음, 네.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다 날려주는 인정, 따뜻함, 뭐 그쵸, 여유로움, 네. 날아다닐 것 같은 기분, 뭐 다시 살아날 힘, 네. 이 행복이라는 이제 어떤 이 개념을 사실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감정도 다르고 삶의 터전도 다르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이 추상적인 이 개념을 사실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어 우리가 인제 행복이라고 하면 어 사실은 이 본질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인류의 초창기 때는 어 이러한 질병 그리고 이 자연재해 또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늘 사람들은 죽음과 고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행복은 그냥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냥 오래 살아남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복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운 좋게 주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행복이 나의 꿈이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뭐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갈 거야. 나는 행복하고 싶어. 행복할 거야."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어 오래 살아남고 이 행 운 좋게 나한테 주어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운 좋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이 각 나라의 언어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각국의 언어에서 나타난 이 행복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보시면 영어에서는 have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그 언어의 어원이 있고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자어에서 다 보시면 행운, 행복 이제 그리고 행운, 나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 이러한 행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행복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운으로 주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 행복의 인제 반대는 보통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불행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인제 불행하다 느낄 때 언제 이렇게 좀 불행함을 좀 '나는 참 불행한 것 같아.' 이런 거 언제 느끼시나요 혹시?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쵸. 하려는 일이 꼬일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맞습니다. 시련이 연속될 때. 그때 굉장한 불행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죠? 어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자유가 아닌 뭘 느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속박, 구속.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바로 억압을 느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불행감이 생겨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없고
해야 할 것들만 가득 찰 때, 난 불행해,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하고 집에 딱 왔는데 너무 막 집안일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설거지, 막 청소, 이렇게 막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죠. 화가 나죠. 이때 굉장히 사람들은 불행감을 느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여자 굉장히 괴로워하죠. 또 하나는 바로 열등감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내가 잘한다, 성과가 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되게 부족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어떨 때 불안감을 느낄까요? 불행함을? 불안한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맞습니다. 뭐 성공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도 하지만 행복에 중요한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또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어 행복과 불행은 내 주변에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으로 인제 책이 하나 쓰여졌는데 커넥티드라는 책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또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그리고 왜 연결되어 만나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거꾸로는 개인이 이루는 사회 그룹이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증명하는 건데요. 곧 옛날 그런 얘기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 그리고 금묵자의 근주자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교육할 때 어 3번 이사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결정될 것을 알았던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금묵좌우 주변에 검은 게 있으면 검게 된다. 근주자적. 주변에 붉은 게 있으면 붉게 된다. 그래서 내 주변이 어떤 걸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전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것은 이제 어떤 지역 공동체, 한 지역 공동체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 노란색은 이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불행한 사람들, 좀 부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쵸?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인제 사회 관계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계도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요. 또 반대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어 모여 있습니다. 그쵸? 특히나 이 불행한 사람은 어떠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의 끝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한 사회 구성망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지만 그 관계에는 대부분 이 끝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복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행복은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 즉 3 단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0%.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가 이제 행복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4단계쯤 가야 이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면 됩니다. 불행하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 불행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떤 한 코치가 굉장히 고개를 푹 숙이면서 힘든 얼굴로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어 걱정도 되지만 나도 조금 뭔가 기운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려면 반대로 어떤 긍정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옆에 자꾸 두면 행복감이 전해지고 내가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망을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행복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도 어떤 행복의 기운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행복의 기운을 나눠준다면 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까? 아이. 네. 아이랑 있을 때, 가족. 그렇죠. 또 누구랑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죠? 마음 맞는 친구. 그렇죠. 친구.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면요. 이제 두 가지를 나눠 볼 수 있는데 행복을 느끼는 거에 서 즐거움과 또는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즐겁게 사는 것,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껴. 즐거움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예를 들면 봉사 또는 기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나는 행복해. 이런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요. 어 과연 우리는 누구랑 있을 때 그러면 행복한가? 이 표를 한번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X축은 의미입니다. X축은 의미. 그리고 Y축은 즐거움인데요. 0부터 이렇게 숫자가 표시돼 있죠. 이 동그라미는 어떤 대상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의미가 높냐 즐거움이 높냐입니다. 음 의미가 가장 높은 의미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회사. 아까 인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 바로 자녀와 함께 했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요.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할 때 가장 큰 의미를 느껴. 네. 그리고 가장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건 연인. 그쵸? 연인과 함께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이 을 느껴. 그래서 행복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 배우자, 연인, 친구, 형제, 부모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행복감을 느끼시죠? 어 이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웃음이 지어지고 행복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듯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 봤는데요. 뭐 행복의 본질적인 개념 예 내가 어떤 대상을 행복을 쫓는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 나한테 행운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즐거움과 의미,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퀘스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행을 느끼는 순간 세 가지는 뭘까요?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이 있었죠. 또 하나는 억압, 맞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불안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는 불행을 느끼지 않고 이제 불안한 인간관계는 불행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1, 2, 3위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1위는 긍정 감성, 2위는 업무 의미감, 3위는 조직 상사 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 감성, 업무 의미감, 조직 상사 지원을 통해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 행복은 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자신, 일상생활, 내 발 아래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네, 맞습니다. 행복은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Happiness is nowhere.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그러나 이걸 다시 읽어보면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감은 다 누리고 계세요. 그 행복감을 내가 쫓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이미 안고 있는 행복감을 한번 찾아보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나눈다면 보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행복감을 많이 나누는 그리고 행복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